안녕하세요. 압구정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수업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까지 해서 1과 본문의 예문장, 그리고 예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1과 본문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다룰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나누어서 드렸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2과 본문의 예문장부터 다뤄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1과 본문이 유독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표현도 많았고 시험에 나올 요소들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 2과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전개되는 그냥 하나의 짧은 단편 소설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과 영상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강하시기 편할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 한 스푼 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 예문장입니다. 먼저 본문 1에 해당하는 예문장 부분들이고요. 우리 교재로 2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hometown, 고향이라는 뜻이네요. 자, 예문 볼까요? The phone rang and it was my dad calling from my hometown Y2E. 전화가 울렸고요. 그것은 나의 고향 Y2E로부터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였다라는 문장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 silent 하면은 고요한 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faintly 하면은 약간 희미하게 들릴똥말똥하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볼까요? The phone went silent and then I heard my grandfather say faintly, I need your help, grandson. I must go to Murupara to finish the Waka Papa. Drive me there. Hurry. I may not have much time. 해석 볼게요. 전화기에 잠깐의 정막이 흘렀대요. Go silent니까 정막이 흘렀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리고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손주야. 와카파파를 끝내려면 무루파라에 가야만 해. 나를 운전해서 거기로 좀 데려다 주렴. 서둘러.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뭔가 이 마지막 대목을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뭔가 이 와카파파라는 것이 마감을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 그런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할아버지라고 언급이 됐으니까 어쩌면 할아버지한테 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정도 유추를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단어는 reply, 응답하다, 대답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네,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answer 이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respond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 단어는 sigh, 한숨이라는 단어네요. 예문 볼게요. All right, Nanny, I replied with a sigh. 알겠어요, 할아버지. 라고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본문 2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genealogy라고 하는데요. 뭐 발음이 약간 지네알러지처럼 들리는데 조금 더 굴려주시면 돼요. genealogy 하면은 계보나 족보라는 뜻입니다. For some time, my grandfather had been busy writing down the village genealogy known as the Wakapapa. 그러니까 이제 본문 1에서 와카파파라는 것을 완성한다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와카파파가 뭔지 소개되는 대목입니다. 한동안 할아버지께서는 와카파파라고 알려진 마을의 계보를 쓰느라 바빴다. 그럼 우리는 와카파파의 정체가 뭐라는 걸 알아요? 아마도 할아버지가 계셨던 Y2E라는 그 마을의 계보다 혹은 족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 단어는 destroy, 파괴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past 하면은 과거죠. 우리 그냥 참고로 알아줍시다. past는 과거고요. 이제 현재랑 미래라는 표현도 잡아주시면 현재를 우리가 present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현재. 그 다음에 미래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future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라는 큰 시간틀을 나타내는 단어 정도는 기억하자는 거. 예문 볼게요.
But then came the night of the fire, which ran through the house and destroyed our pest.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한밤중에 화재가 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자 화재가 집을 휩쓸어 버리면서 우리의 과거도 파괴를 했대요. 앞문장의 맥락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할아버지께서 쓰고 있었던 마을의 계보가 싹 불타버렸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어 볼까요? In despair 하면은 낙심하여, 절망에 빠져, 시리에 잠겨 요 정도 뜻이 되겠네요. 예문입니다. Nanny Tama, in despair, went to stay with his daughter, my auntie Hirina. 절망에 빠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겐 딸이고요. 글쓴이에겐 고모인 히라이나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마을에 계보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단어 ash 하면 재란 뜻이고요. 그 다음 shaky 하면은 막 이렇게 떨리는 이라는 뜻인데 이 떨린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약간 욕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shivering 하면은 몸이 떨리는 걸 가리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뭐 한 단어 정도만 더 드리자면 trembling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몸을 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문입니다. Trying to find a way out of the ashes of the past, Nanny began to ride the Waka Papa again with his shaky hands. 과거의 잿더미로부터 길을 찾아가면서, 즉 과거의 잿더미는 다 불타버린 와카파파를 가리키겠죠? 거기로부터 길을 찾아간다. 즉 과거의 그 와카파파가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것을 그동안 작성한 것이 있으니까 타버렸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와카파파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언제까지나 시리에 잠겨 있을 수 없고 그래도 마을의 족보인데 그걸 포기해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여정을 떠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예요. chant 하면은 뭔가 주문을 외우다 또는 읊조리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ancestor, 선조나 조상을 가리키는 단어. 그 다음 join, 연결하다 있다라는 단어인데 우리 본문의 맥락에서의 join은 connect라는 단어로 바꿔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문 한번 볼게요. He chanted the names of the ancestors, joining the past to the present once more. 할아버지께서는 조상들의 이름을 낭송하면서요. 과거를 현재와 다시 한번 연결하고 만나게 했대요. 즉 과거의 계보부터 현재 있는 계보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서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단어예요. silence 하면은 침묵이나 고요란 뜻이고요. burst out 하면은 무언가가 터져 나오다. 혹은 뭐 burst into 하면 갑자기 시작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예문 보시면 The village waited in worried silence until the next name burst out of his mouth.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다음 이름이 할아버지의 입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걱정 어린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마을의 계보니까요. 이거를 모두 다, 마을 사람 모두가 다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어예요. gather 하면은 모으다, 수집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집하다의 개념이니까 이때 gather의 동의어는 collect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missing 하면은 빠진, 빠뜨린 이런 뜻이고요. fill in 무언가를 채워 넣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 볼게요. It took Nanny Tama almost 2 years to gather most of the Waka Papa, but there were still missing names he needed to fill in. 할아버지가 와카파파의 대부분을 모으는데 거의 2년이 걸리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채워야 하는 빠진 이름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와카파파가 싹 불타버리고 나서 다시 작성을 하는 동안 약 2년 정도 걸려가지고 힘겹게 기억을 되짚어냈는데 여전히 빠진 이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미완성 상태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본문 3 단어로 넘어갈게요. 자, 본문 3의 첫 번째 단어는 die on 입니다.
die 자체가 죽다란 뜻이고요. die on, 이 on이라는 전치사가요. 무언가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무언가와 지금 함께 붙어있는 느낌을 on이라는 전치사가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붙어있는 상태에서 죽다니까 그 사람의 눈앞에서 죽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I'm not taking you anywhere. You could die on me. 저는 할아버지를 아무데도 모시고 가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단어는 tightly, 꽉 이란 뜻이에요. 꽉 이렇게 움켜쥐는 거. 그리고 cry out 하면은 울부짖다, 소리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예문 볼게요. The old man held on tightly to the side of the bed and cried out as he stood up. 할아버지는 침대의 양쪽 이 끝을 꽉 부여잡고 힘겹게 일어섰어요. 그러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 단어입니다. painful 하면은 고통스러운 이란 뜻이죠. 예문 볼게요. Every slow, painful step hurt him, but he tried to walk. 느리고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이 할아버지에게 통증을 줬어요. 계속해서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걸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할아버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어는 set off,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동의어로 depart 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볼까요? I could not help but carry him to the car and we set off with auntie. 그러니까 could not help but이니까 탐탁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됐죠? 할아버지가 요 정도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를 차로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할아버지랑 나 둘이 가는 게 아니라 고모까지 함께해서 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본문 3 여전히. 자, mostly라고 있는데 mostly 하면은 주로란 뜻이고요. 이 주로를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largely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 traveled all night, mostly in silence, listening to Nanny chanting in the darkness.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께서 낭송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대부분 주로 침묵 속에서 밤새토록 달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제가 아까 언급한 단어 나왔네요. burst into something 하면은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시작하다요. 그러니까 burst가 이렇게 빰 하고 터지는 이미지를 담고 있으니까 뭔가 빰 하더니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갔다 해서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납득되시죠? 예문입니다. Sometimes he burst into a song that he had taught auntie. 때때로 할아버지는 고모에게 가르쳐 주었었던 노래를 갑자기 부르기 시작하기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네, 이제 본문 4 단어로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한번 바로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stare at입니다. 무언가를 응시하다, 쳐다보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동의어로 gaze at 이라는 단어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볼까요? He did not reply, but he was searching inside himself, staring at the small houses.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집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자신의 기억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말이 searching inside himself라는 말이 스스로의 기억을 되짚어보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예요. welcome, 환영하다, 맞이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gentle, 온화한, 부드러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입니다. He welcomed Nanny Tama with a gentle smile, but in his eyes I saw the message, we must hurry. 자, 이게 도착한 거예요. 무루파라 마을에. 그랬을 때 무루파라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가셔야 되는 집이 있었나 봐. 근데 그 집에 어떤 노인이 다른 노인분께서 온화한 미소로 할아버지를 반겨 주었어요.
그러니까 반기기는 되게 온화하게 반겨주었는데 그의 눈에서 나는 우리는 서둘러야만 해 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노인분도 그 네니타마의 상태를 보고서 짐작을 한 것 같죠. 몸 상태가 좋지 않구나. 됐죠? 자, 그 다음 단어는 recall, 떠올리다, 기억해내다 라는 단어인데요. 요 단어는 별표 하나만 쳐주실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유독 실수를 많이 하는 표현이어서요. 제가 옆에다가 remind란 단어랑 비교하라고 적어줄게요. recall이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그 동작의 주체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다시 recall, 떠올리다, 기억해내다 라는 단어는요.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기억으로 도달을 하는 거예요. 납득돼요? 근데 remind는 우리말로 상기시키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머릿속에다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불러낼 건데 이번에는 주어의 기억 속에서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의 대상에게 그 기억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뉘앙스 차이 알겠어요? recall 하면은 recall의 주체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됐죠? 근데 remind 하면은 이 주체가 다른 대상한테 특정 기억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볼게요. All through the quiet afternoon and into the evening, they recalled missing names. 조용했었던 오후부터 밤까지 내내 이 두 사람, 두 노인은 빠진 이름들을 기억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진 이름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떠올리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게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어입니다. whisper 하면은 속삭이다라는 뜻이고요. 예문입니다. After a moment of silence, the old man whispered to Nanny, Goodbye, friend. 잠깐의 침묵 후에요. 노인이 할아버지한테 속삭입니다. 잘 가시게 친구요. 뭔가 이 노인도 이 와카파파의 완성을 함께 했었던 그 과정이 어쩌면 나의 오랜 친구와의 마지막 순간이겠구나 예측을 한 것 같은 그런 대목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돼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본문 5에 등장하는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return, 돌아가다 또는 돌아오다 입니다. 예문 볼게요. It was early morning and still dark when we returned to Auntie's place. 우리가 고모네 집으로, 즉 와이퉁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아직은 어두운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어예요. offer, 제공하다, 건네다인데요. 여기서의 offer는 약간 hand의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건네주다. 되나요? Smiling, Nenitama lifted up the wakapapa and offered it to the village. 미소를 지으면서 할아버지는 와카파파를 들어 올렸어요, 마을에게.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한테 그 와카파파를 건네주셨다라는 거죠. 와카파파가 완성되어서 드디어 마을의 품앗이에 돌아온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save입니다. save는 살리다, 구하다. 사실 이것 말고도 여러 뜻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서처럼 살리다, 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의 save는 영어 단어 rescue와 바꿔 쓸 수 있다라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문이에요. Our hearts were full because our grandfather had saved our past for us.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과거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하던 우리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뭉클해졌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됐죠? 자, 어느덧 마지막 단어네요. hill 하면 언덕이란 뜻이고요. The sun burst across the hill. 언덕 너머로 태양이 솟아올랐다 라고 하면서 이 문장이 이과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이 이 마오리족들이거든요. 마오리족들한테 태양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본문 해설하면서 같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훨씬 1과보다 짧았죠. 1과보다 짧게 2과 예문장 파트를 다 끝냈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과 예문장 이제 마무리했으니까요. 바로 다음 영상 절대로 넘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스탑 하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차분하게 저랑 예문장 수업한 거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교재로 35페이지부터 예문장 빈칸 또 있습니다. 예문장 빈칸 채우는 거 연습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 뭐라고요? 예문장 빈칸 채우실 때는 이제 예문장 빈칸 시작했으면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다 체크하는 겁니다. 앞에 단어 뒤져보기 없깁니다. 알겠죠? 그래야 내가 아직 공부가 필요한 단어가 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잔소리가 또 길었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과 본문 분석하는 수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